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 일주일 남아가지고 사실 이런 새로운 판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서 새로운 문제만 넣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중요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본 사례 중에 하나가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 제출서, 압수조서 등 범행 직후 범죄 현장에서 임의 배출 받았다, 자백의 보강 증가가 된다 해서 기존에 나왔던 판례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례가 전혀 다른 사례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서울역에서 지하철역 올라가다가 몰래 카메라 촬영하는 것을 경찰관이 이제 현행범 체포하면서 압수했던 사안인데, 이 사안은 이 친구가 이제 26번의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26번째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잡힌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자료 다운받으셨으면은 사실관계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26번째 2018년 5월 25일 18시 53분경 지하철역 계단에서 올라가는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했다. 이게 26번 몰카 촬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날 하고 나서 사북경찰관 P는 갑이 피해 여성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갑으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았는데, 일단 이 사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임의 제출에는 특별한 논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압수경위란에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26번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피의자가 범행 후 경찰관이 범행 사실을 추궁하니까 몰카를 찍어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 현장에서 임의 제출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어떤 임의 제출 상황, 압수조사, 압수 목록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P는 갑을 용산역에 있는 철도경찰 사무실까지 이제 임의 동행을 했지만 별다른 조사 없이 귀가를 시켰고, 2018년 5월 29일에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뭐 사전 통지나 그다음에 뭐 갑의 참여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도 않았고 압수 목록도 교부도 되지 않았던 그런 사안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가지고 2017년 9월 1일 이제 첫 번째부터 해서 총 26개의 촬영물이 드러났고,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발견, CD에 복제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후 위 CD 및 출력한 사진을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됩니다. 이후 같은 날이니까 5월 29일 15시경 이제 다 출력한 다음에, 이 같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진, 이제 동영상을 출력한 다음, 이렇게 다 출력한 다음에 15시에 이제 부릅니다. 15시에 불러가지고 이게 왜 그랬을까 이게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요.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 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일단 복제된 CD 동영상을 재생시켜 보여줬고 모두 자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쟁점이 되었다면, 이 사진과 동영상이 위법 수집 증거라면 제시하고 나서 받은 자백도 독수과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쟁점으로 따진다면, 파일 출력이 위법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를 제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백은 2차 증거로서 이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다만 이 사안에서는 이와 별개로 자백을 해서
이제 인과관계가 희석 이제 단절되는 자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희석 단절되는 자백이 존재함이 전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실제로 이제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최초의 압수조서의 피의자가 내가 사진을 촬영해서 죄송합니다. 몰카를 촬영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범행 후에 몰카를 찍어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이 부분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백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자백으로 보아서 이 부분의 증거 능력을 다투지는 않고, 이제 이 친구가 법정 자백을 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건 그냥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사건 휴대전환의 전자정보 탐색 복제 출력과 관련해서 경찰이 그 일시 장소를 통제하거나 참여 기회를 보장하였는지, 그러니까 전자정보와 관련해서 사전 통제, 참여 기회 보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사실관계가 없다. 또한 압수 목록의 전자정보나 그 참여하지 않았을 것 않겠다, 뭐 이런 의사들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자백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된 자백, 즉 법관 앞에서 모든 사실을 보고 나서 행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되고 모든 서류에 대해서 이제 증거 동의까지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쟁점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이미 제출물 압수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류물이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 일단은 강제 수사라고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뭐 소유자, 소지자의 개념 두 가지, 제출자가 소유자, 소지자의 개념에 포섭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제출의 임의성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 판례에서는 실제 이 부분이 크게 쟁점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만들면은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조금 더 줄 수 있는데, 피의자가 제출한 사안,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핸드폰의 소유자로서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해서 제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뭐 임의 제출의 요건은 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처리했고, 실제 쟁점 사안에서도 간략히 얘기를 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독소과실의 예외가 문제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이렇게 그냥 위수중 한번 써주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써주고, 그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 또한 부정된다라고 일단 가볍게 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의 임의 제출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혐의 사실과 관련 부분만이 일부 복제 출력하는 게 원칙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할 사안이 있어요. 2020년도에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기회와 관련 상습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경합범에 해당하는 거죠. 즉 26개의 촬영이면 26개의 경합범이던 시절의 판례입니다. 피절의 판례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습법으로 가면 조금 쟁점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 뒤에서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상습범 규정이 없어가지고 26개의 촬영이 경합법이던 시절이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도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일부 복제 출력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일부 복제 출력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제 전체를 이미징 하드카피 하거나 이제 수사기관 사무실로 복제 반환, 임의 제출도 마찬가지다 얘기를 하고요. 또한 여기서 우리 임의 제출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사례들이 두 가지, 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사안, 그 다음에 피의자 아닌 자가 임의 제출한 사안으로 나눠서, 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사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피의자들이 제출했을 때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특정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받은 경우 바로 전체가 압수수색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고 바로 이미 제출 동기가 된 범죄 혐의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자정보에 대해서만 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수단과 방법, 동기, 경위, 뭐 상습성 자료 이런 것들도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최소한만 얘기를 했고요. 경합범이기 때문에 상습성 인정자를 이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피의자는 26제의 혐의와 관련해서 범죄 사실을 시인하면서 제출을 했다. 그래서 26번째 촬영 부분에만 효력이 미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니고, 당사자의 참여 및 사전 통지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피압수자, 뭐 변호인에게 참여할 수 있고,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출력 역시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일단 미리 통지를 하고, 사전 통지, 그 다음에 참여 이어지는데, 다만 당사자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 우리가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넓게 해석하는 게 이제 합리적이다. 일반적인 서술인데 이 사안에서는 바로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수 목록의 교부와 여기서 이제 급속을 요하는 경우로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거고 압수 목록의 교부와 관련해서도 우리 판례가 얘기하던 거 압수 직후 압수 현장에서 교부하는 게 원칙이다. 항상 어떤 권리와 관련해서 뭐 환부, 과환부, 준항고를 청구하는 권리구제를 위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교부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한 이 상황에서 압수 목록을 교부한 게 아니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압수 목록을 교부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피의자 신문하는 과정에서 압수 목록을 교부한 것도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은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제 설문에서는 압수 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애초에 교부한 게 드러나지 않고 설령 교부했어도 피의자 신문이 끝나고 했는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교부하지 않았다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위수준과 이제 증거 동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이 사안에서 여기서 이제 사안 이게 지금 정상적인 답안같이 한 게 아니라 제가 급박스럽게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한다면 추가한다면은 이걸 일단은 뭐 여기서 가나 전자정보 탐석 과정에서 그냥 여기까지 해가지고 증거 능력에 대해서 한번 휴대폰에서 어떤 탐색 출력한 전자정보의 그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1에서 25번까지의 어떤 촬영물은 별건 압수이고 이제 뭐 나머지도 이제 함께 있겠죠. 그 다음에 26번 출력물 역시 당사자의 어떤 참여권이나 어떤 통지받을 권리, 압수 목록, 교부받을 권리 침해해서 어떤 위수준에 해당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하나가 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일단 결론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수준과 증거동의로 이어지는데 일단 뭐 학설 가볍게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이 있고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증거의 동의 대상이 아니지만 당사자가 참여 기회를 주지 않는 등 반대 신문권을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를 허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사실 최근에 정경심 교수 사건이라든지 다양한 판례들에서 확고한 것들이 있어요. 당사자의 참여권과 압수 목록 미교부 뭐 그 전에 별건 압수도 있었죠. 근데 당사자의 참여권을 침해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경우 이런 중대한 위법 증거동의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최근 판례들이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죠. 일단 별건 압수
이게 이제 먼저 2011년 11월 달에 나온 거고 2022년에는 바로 당사자의 참여권, 7월 달에 당사자의 참여권과 압수 목록 미교부 이런 경우에는 증거동의 대상도 아니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피해 압수자 측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이런 증거,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에 대해서는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그 다음에 증거 동의에도 위법성에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꼭 살려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론도 있지만 개별적인 판례가 있으면 이렇게 추가해서 더 써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여기까지는 쉽사리 들었어요. 이제 압수조서에 대한 거예요. 이게 사실 여기서 쟁점이 된 게 피고인이 이제 공판장에서 자백하고 있는데 25개에 대해서는 보강 증거가 없어서 날아가는 건데 26번째에서 이미 제출 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미 제출 동의서도 내고 그 다음에 뭐 그 과정에서 또 아유 내가 촬영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휴대폰을 내겠다고 하는 거. 이런 정황들이 쭉 담겨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압수조서와 관련해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검증조서에 준하여서 312조 6항의 요건을 갖추는 게 원칙인데 여기는 이제 다 필요 없다. 위 압수조서에 대해서 증거동의하였기 때문에 전문법칙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동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위수중 내지는 독수과실이냐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물의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에 대해서는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휴대폰을 위법하게 압수를 했으면 이로부터 파생된 증거들은 전부 다 2차 증거에 해당해서 혹은 위법 수집 증거인데 적어도 임의 제출까지는 적법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본 서울역 그 지하철역 그 사건에서도 일단은 현행범 체포가 적법을 했고 그 과정까지 목격자의 진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현행범 적법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임의 제출 받은 사안에서는 일단은 이를 목격한 사경의 진술이 압수조서에 기재된 경우 얘도 임의 제출물 압수가 위법한지를 불문하고 독립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고 자백의 보강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임의 제출을 하기 전에 이전에 벌어진 일에 대한 목격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법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임의 제출 이전의 것들이기 때문에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한번 보세요. 자 임의 제출하고 탐색을 하는 과정이 위법한 것이지 임의 제출 이후 탐색을 하는 게 위법한 것이지 그 사이에 임의 제출 시까지의 절차는 적법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어떤 출력물이 위수증인지를 불문하고 독립된 증거이다. 사실 이걸 이제 세밀하게 분석을 해나가면은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세밀하게 분석을 해나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진술 중에 제가 촬영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도 판례가 언급하지 않는데 제가 촬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증거 동의를 하더라도 이것은 피의자의 피고인 어떤 자신의 자백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어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머지 영역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휴대폰을 이미 제출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술을 여기 판례에서도 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미 제출 과정에서 이제 그 몰카 촬영에 대해서 이제 이거 자진해서 휴대폰을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는 게 일단 좀 압수조서 기재가 갑의 자백의 보강 증거가 되느냐. 첫 번째 이제 갑의 촬영 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한 두 건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상습범이 아니게끔 만들어 가지고 26개의 경합범이고 경합범의 경우는 각 범죄별로 보강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이제 25개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는 보강 증거가 없죠. 압수조서는 언제 26번째의 몰카 촬영 직후 그 과정에서 핸드폰을 내는 것만 써 있고 25개에 대해서는 제대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25개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는 보강 증거가 없어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26번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 줄씩 써주시면 돼요. 일단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반드시 직접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에 한하지 않고 간접 증거, 정황 증거로도 족하다. 그리고 이제 보강 증거가 필요한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진실성을 담보하느냐의 문제인데 판례가 곧바로 들어갔지만 우리는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보강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죄취해설과 진실성 담보설이 있고, 우리 판례는 이 사안에서도 얘기했어요.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이며 증거이면 족하다. 이렇게 해서 진실성 담보설을 취하는데, 일단 오판의 방지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잡고 진실성 담보설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서 이미 제출서, 압수조서, 압수 목록, 이제 압수품의 사진, 그러니까 휴대폰을 압수하고 소유권 포기 확인서는 경찰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이미 제출을 받아, 그러니까 범행 현장에서 이미 제출받아 압수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건 저장된 전자정보 증거능력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에 또 해당하고, 또한 26번째 사진 촬영에 대해서 독립된 증거로서 진실성을 담보한다. 판례가 얘기하는 게 26번째, 그리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촬영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빼버린 거예요. 이거까지 집어넣으면 안 되겠다. 근데 그 과정, 26번째 촬영하는 과정에서 몰카 촬영 현장에서 이게 적발되어서 이걸 제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외부 사실들, 이런 것들이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이 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거 아마 쓰기가 고민스러울 거예요. 근데 증거 동의했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몰래 촬영하여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언급을 한다면은 이제 이 부분은 자백에 다름없어 별도의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없으나 해가지고 이제 없으나 나머지 요러한 것들이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함으로, 그냥 가벼워요. 왜 담보하냐 하지 말고 담보함으로 일단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원래 자백의 보강 법칙에 대해서 뭐 최근에 많이 안 나왔다가 진실성 담보설까지도 이제 좀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게 이제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진실성을 담보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25개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보강 증거가 없어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지만 26번째에서는 압수조서에 기재된 게 진실성을 담보해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간도 없으실 것 같아서 전체적인 쟁점과 답안까지 좀 작성해서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혹시나 질문 있는 사항 있으면 좀 질문해 주세요. 사례가 상당히 이제 비슷비슷한 사례들이 많아요. 이미 제출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미 제출과 관련해서 피의자가 이미 제출한 사안, 피의자 아닌 자가 이미 제출한 사안, 그리고 이미 제출에 있어서 당사자, 피의자의 참여권과 관련해서 피의자가 소유권, 뭐 객관적 외형적으로 볼 때 이미 제출 이전까지 어떤 지배관리,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에는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근데 여기는 피의자가 제출했기 때문에 당사자 참여권도 보장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뭐 등등 다양한 논점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걸로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뭐 그 사이에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미 제출물 압수가 최근에 중요한 사안이고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되는 사안별로 그냥 내버려 둬도 쓸 수는 있겠지만 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사안별로 답안을 좀 작성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승진 숫자가 많이 줄어서 약간 불안한 감이 있어도 그래도 누구나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마음을 잡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자들이십니다. 스스로를 믿고 실수하지 않고 뭔가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모두 합격하시리라 믿고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